네. 네. 자, 염승환 이사 나와 계시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장이 곧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시는데 비가 많이 오든가요? 아직 그렇게 많이는 안 오는데 어쨌든 비가 오고는 있습니다. 바람은 좀 붑니까?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서울 쪽은 아직은 괜찮군요. 태풍 전야군요. 좀 아침입니다. 소멸됐으면 좋겠네. 네, 전이 아니고 아침이라고. 아니 뭐 아침 점심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태풍 직전. 직전. 네. 네. 소멸이 됐으면 좋겠으나 뭐 우리 뜻대로 또 하늘이 가진 않을 테니까. 약간 근데 그 우리나라를 가운데로 관통할 거라고 하다가 약간 좀 왼쪽으로 지금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충청도 뭐 또 서울 경기 이쪽 조금 더 피해가 아마 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 지금 예상가 나왔죠? 네네. 지금 현재 지수는 오늘은 좀 하락 출발할 걸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반영하는군요. 네, 코스피가 한 13포인트 정도 약간 이제 밀리면서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약보합 한 1.3포인트 내외 정도로 일단 하락세로 출발을 할 걸로 좀 예상가는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코스피에서 기업들 보면 그 나온 기업이 지금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 정도 하락 출발했고, 오늘 이제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영향을 오전에 좀 받는 그런 좀 모습으로 출발을 했고요. 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7% 정도 지금 하락을 했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 0.2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마이너스 1%인데 에코프로는 0.5% 또 상승 출발해서 약간 다르게 그러네요. 움직임이 오전에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역시 뭐 압도적으로 중국 소비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텔 신라가 8%, 아모레퍼시픽이 8% 이상 급등을 했고요. 네, 그 조치가 영향을 주는군요. 네, 뭐 이번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LG생활건강도 모처럼 6% 이상 지금 급등하면서 출발했고, 이거 뭐 코스닥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그쪽 중국 소비주들 좋은 출발 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 일단 중국 소비주는 오늘 이제 아주 강한 출발을 보여줬고, 뭐 그 외의 기업 중에서는 오늘 일단 NHN이 한 3.6%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오늘 미국의 태양광 기업들이 좀 올랐더라고요. 3.4% 가까이 좀 반등을 했고, 오늘도 국제유가가 좀 올라서 많이 올랐죠. 거의 85달러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S-오일이 지금 2.9% 정도 상승을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양이 한 2% 올랐고요. 코웨이가 어제 좋은 실적 내면서 오늘 1.5% 정도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뭐 거의 대부분의 뭐 급등주는 다 중국 소비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그냥 압도를 하고 있다라고 오늘 코스피는 일단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이제 하락하는 쪽에서는 오늘 그 이제 엔비디아가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 좀 안 좋은데 특히 HBM 관련된 한미 반도체가 마이너스 4%, 이스페타시스 역시 수혜주죠. 마이너스 3.6% 정도 하락을 했고, 어제부터 게임주들이 좀 이게 실적 발표했는데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들이 계속 나오면서 부진한데요. 오늘도 크래프톤이 마이너스 2%, 그리고 NC소프트가 어제도 한 5, 6% 빠지고 오늘도 추가로 한 2% 가까이 빠지는 좀 안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LG화학이 마이너스 1.7, 또 포스코 퓨처엠도 마이너스 1% 정도 빠지면서 2차 전지 소재도 일단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좀 부진한 오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네이버가 마이너스 2%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이제 대표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홀딩스를 좀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지금 약세 분위기고, 그 외에 이제 중국 소비주 이렇게 오늘은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에 영향을 주는 기업들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는 13포인트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0.5%고요. 상승이 300개, 하락은 454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 4포인트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하락이 900개 정도 되는 상황이고 상승은 한 500개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서 코스닥 역시도 좀 부진한 오늘 출발을 오전에 보였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0.7% 내외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1.3%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1%, LNF는 거의 좀 보합권 정도고요. 포스코 DX가
마이너스 1.5, JYP 엔터가 0.4% 내외 정도로 일단 상승을 해서 시총 상위 기업들은 이렇게 큰 특징은 좀 없는 상황이고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또 오르는 기업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어제도 좀 전에 얘기했는데 오늘도 16% 와. 주가가 어제도 이거 살아 있었군요. 네, 어제도 그러니까.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성은 오늘도 16%가 네. 주가 급등해서 가장 좀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9%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녀공장 화장품 회사죠. 여기도 9%. 그리고 당뇨하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죠. 어제도 펩트론이 급등했는데 오늘도 9% 이상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오나 CNC 인터, 뭐 아난티 다 여기 있다 중국 뭐 소비와 다 관련된 기업들이죠. 이쪽이 뭐 3에서 한 5, 6%씩 다 오르는 모습이고 오늘 반도체가 좀 약하긴 한데 파크 시스템즈라고 이제 원자연 배경 만드는 기업은 어제 좋은 실적을 내 가지고요. 오늘 2.3% 정도 반등을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M이 오늘 1.9% 내외 정도로 요새 좀 엔터주가 부진했지만 오늘은 1.9%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하고 있는 기업은 뭐 어제 오전에도 잠깐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감성 코퍼레이션이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오늘은 또 마이너스 4% 좀 하락세로 좀 반전이 됐고 어제까지 좋았어요? 요새 아니 그러니까 의료주들 다 안 좋았는데 많이 거의 올랐죠. 유일하게 올랐어요. 그래? 내수 회사인데 네. 삼성 코퍼레이션, 스노우피크. 입어줬었는데. 네. 네,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좀 참. 중국 소비주 오르면서 또 반대로 약간 이제 빠지는 그런 흐름이 오전에 일단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이제 하락하고 있는 기업은 오늘 그 반도체 소부장이 좀 안 좋은데 뭐 원익 IPS나 HPSP 여기가 7% 가까이 좀 급락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PSK 홀딩스가 마이너스 5%, 이오테크닉스도 마이너스 5% 내외 정도. 에? 그러니까 엔비디아 충격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악재가 나온 건 아닌데 어제 한 4% 이상 급락하다 보니까 그 대장주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 영향을 바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 이제 대부분 오늘은 좀 코스닥에서 가장 안 좋은 수익률을 오전에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일부 바이오 좀 빠지고 그 에코프로 BM 조금 밀리고 반도체 소부장 빠지면서 코스닥도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시장 모두 다 어제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루 만에 다시 네. 좀 부진한 흐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역시 뭐 중국 관련해서가 많이 오르는 것 같네요. 네, 중국 네. 소비주가 호신. 그러니까 뭐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 제조, 리더스 코스메틱, 뭐 이치한불, 네, 다 화장품이네. 네, 다 화장품. 롯데관광개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데들이 한 10% 이상, 15% 뭐 20% 이렇게. 지난번에 뭐 글로벌 텍스프리 그 저번에 수급상 뭐 어디지? VIP 상운용인가? 거기 있었잖아. 네. 아 그랬나요? 네. 아니 저 여미사 시간에 있었잖아. 우린 방송에 다 기억해. 의외다 그랬었잖아. 아 폴더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아 내가 갖고 가지러 가야 돼 시간이 없네. 계속 일정이 있어서. 아 가지러만 가시면 되는데. 가지러 가면 되는데. 우리 저 누구죠? 박근영 부장 했더라고. 저녁 저 하시는 그분은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보니까 나는 최신 뭐에 대한 그 강한 그게 없나 봐. 선물도 큰 거 받으셨더라고요. 뭐 받았어? 공개되나? 응. 노트북 받으셨던데. 노트북 선물 받아. 아, 노트북이 더 안 비싸? 아니 이제 뭐 노트북도 뭐 이렇게 아주 비싼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갤럭시 노트북인 거래갖고 한 60만 원 같더라고요. 한번 봐야 되겠네. 예, 잘 한번 보세요. 뭐 주는지. 그냥 거의 호갱이야. 예. 가면 저 케이스 하나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돈 다 내고 케이스 공짜로 아무거나 받았잖아. 고르래 케이스.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야 여기 진짜 친절하네. 앞에 유리도 씌워준다고. 필름도 하나 주면 안 돼요? 드릴게요. 기분이다. 아이고 얼른 가서 그걸 받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이번에도 딸이. 거기 가신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번엔 다른 데 가셨고. 자,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상황은 외국인이 387억으로 이제 매도를 해서 오늘 좀 매도 전환됐고요. 주로 파는 거는 이제 전기전자, 화학업종, 뭐 반도체나 2차전지 소재를 좀 파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개인은 124억 정도 순매수인데 오늘 개인들이 좀 많이 사는 거는 전기전자, 화학업종
위주로 좀 사고 있고 반면 기관 투자들은 135억 정도 순매수인데요. 오늘 유통과 화학 업종. 근데 여기 화학에는 또 화장품도 같이 섞여 있어서 아마 화학 쪽은 좀 화장품 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유통주는 아무래도 면세점이나 이런 쪽을 좀 기관 투자들이 일단 오늘 모처럼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 섹터는 오늘 이제 사실 그동안 중국 소비주는 거의 뭐 오른 게 없었죠.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좋은 뉴스에 바로 반응을 하면서 가장 많이 오른 건 면세점 업체고요. 면세점 업체들이 일단 급등세를 좀 보여주면서 호텔 신라가 결국 한 10% 이상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고 화장품 여행주들도 오늘 다. 근데 여행주에서 이제 롯데건강개발이 카지노를 하다 보니까요. 오늘 15% 급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백화점도 같이 하죠. 이 면세점을. 네. 그래서 현대백화점, 신세계도 각각 7%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고 초전도체는 약간 이제 기업마다 좀 다르긴 한데 신성델타테크는 오르는데 서남은 또 좀 빠지면서 약간 이 안에서도 완전히 이제 다 같이 가는 건 좀 아닌 그런 모습이 오전에 그러니까 나오는 뭐라 것 그랬지? 같습니다. 극저온 그걸 하고 있는 데는 상온 그게 나오면 안 좋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상온이 네. 만약에 이제 나와서 상용화 되면 조언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괜히 비싼 비용 내고 왜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냥 처음엔 막 안 가리고 막 다 올랐던 건데. 근데 일본 사람들은 왜 다 팔았지 이거? 뭘요? 신성델타테크 일본 주주들이 있었거든. 많이 팔았어. 아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제 초전도체 가능성을 낮게 본 거겠죠. 네. 얘기를 안 해줬나? 아유, 하여튼 좀 쉽지 않다. 나 같은 사람은 막 쫓아다니. 힘들어. 요런 막 빠르게 움직이는. 일일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안 움직이지. 나. 그냥 계속 저 KT 이런 거랑 뭐 한전 이런 데 쭉 들고 가세요. 진득. 내가 한전 상장 폐지 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이 사람아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좋은데 막 KTNG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생명보 담배 회사 안 한다니까. 그건 또 안 하시고. 그래. 그렇게 가리는 게 많으세요. 담배 회사 안에 카지노하고. 가지는 안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이 면역 항암제라든가 어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좀 오르긴 하는데 좀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돼서 장중엔 조금 또 밀리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나오고 있고요. 다만 오늘은 어쨌든 이제 압도적으로 중국 소비주가 강한 가운데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다 일제히 급락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또 리튬 관련주들도 오전에 출발은 좋았는데 지금 이제 에코프로도 약간 마이너스 전환이 좀 되면서 좀 밀리는 2차전지도 약간 밀리고 있고요. 인터넷 대표주들도 카카오 네이버가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시총이 크다 보니까 지수에는 일단 좀 부담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 정유주 뭐 이런 쪽 제외하면 거의 좀 약한 그런 장세가 오늘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사는 하세요? 방사는 지금은 없지만 방사는 뭐 할 수도 있고 내가 제일 관심 있게 옛날에 봤던 게 저기 전쟁 뭐 이런 건데 아니 무기를 지켜야지 지켜야 되잖아. 아니 그렇게 따지면 자위를 안 합니까? 담배는 뭐 스트레스 풀어야죠. 아이, 그렇게 좋게 생각하려면 아니 우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 미국에 어디야 거 전투기 만드는데 로키드 마틴? 로키드 마틴. 네. 그 굉장히 관심 많았지. 이거 너무 이 편의주의적인 생각 아닙니까? 아니 자위권을 발동하기 위해서 국방을 한다는 게 공군 출신이 그게 할 말입니까? 대마초는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의료 대마도 안 해요? 의료 대만은 좀 생각해봐야지. 그렇습니까? 사람 살리는 건 해야지. 살리는 건 해야 된다. 담배가 사람 살립니까? 막 진짜 너무 막 스트레스에 죽을 것 같은 사람인데 담배 한 대만 피우면 살 것 같아. 그 사람은 담배 살릴 수도 있죠. 스트레스 푸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옛날에는 참 그 뭐죠 이렇게 어디 찢어지고 이러면 담배 이걸 많이 담배빵. 했는데. 담배빵 말고요. 이렇게 베거나 뭐 이러면 화상 입고 이러면 이게 담배 가루를 여기다 이렇게 묻혀주셨어요 아빠가. 나하고 한 5년 반 방송을 하더니 와 그게 또 효과가 있는 줄 알았네. 자
그리고 그 뭐죠? 계란의 속껍질 있잖아요. 아. 그거 이렇게 화상 입으면 그거 이렇게 살짝 덮어놓고. 자기 안질이 지금 심각하잖아. 네. 아, 그거 방송 끝나고 내가 해결해줄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안질 나면 무조건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거든. 눈에다가 뭐 저 아까진게 넣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그림을 그려 그림. 생선 대가리 하나에다가 몸 세 마리 이렇게. 그러니까 눈 딱 하나 해가지고 네. 딱 벽에 붙여놓고 야, 그거 쳐다보고 있어. 하루 종일 그걸 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아니면 뭐 잠깐 보면 돼. 살짝 미칠 것 같은데. 진짜 어렸을 때 그걸 해주셨었어. 아 그런 게 있어요. 생선 대가리 하나로 딱 교집합이 있어. 네. 그다음에 몸뚱아리 세 마리에 네. 눈 하나. 그걸 보면 눈 안질환이 난다니까. 안 질환이 응. 안 눈에 다래끼 나고 뭐 이래도 되고. 응. 그게 이런 얘기만 하면 이렇게 우리 여미사님은 우리 외면하세요? 아닙니다. 여미사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할 일은 아니죠. 뭘 죄송해. 너무 도시 사셨나 보다. 아저씨가 야, 네. 15분도 안 돼. 자꾸 네. 세지 마. 25분 전까지는 집중해. 자 리포트 갈까요 그러면? 네네. 네.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 해제 이슈로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메리츠증권의 그 중국 담당하시죠, 그 최설아 연구원님이 안 그래도 보고서를 오늘 좀 냈고요. 일단 리오프닝 이후 중국의 단체 관광 이게 사실 미포함 대상국이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한국, 일본 등인데 이번에 아마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아마 그 허용될 걸로 지금 언론 보도가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안 되고 캐나다도 안 되고 독일, 호주도 안 되는구나. 네, 지금 단체 관광이 금지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탈출. 한국과 일본은 이제 아마 지금 풀어주는 걸로. 네. 언론 저거 보도니까. 영국도 들어가 있어요. 저기 미포함돼서 등에 영국도 들어가 있어. 그리고 영국, 호주, 캐나다는 저기잖아. 무슨 파이브 아이즈. 파이브 아이즈. 네. 뉴질랜드까지. 네. 파이브 가이즈는 저 햄버거죠. 패스트 파이브는 사무실. 파이브 아이즈는 미영호 그쪽. 앵글로 그쪽 계열. 그렇죠. 네. 혹시 아는 파이브 또 있으시면 아니요. 가든 파이브. 가든 파이브. 우리 이제 쇼핑몰. 잭슨 파이브. 잭슨 파이브는 파이브 맞네. 잭슨 파이브.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거기서 네, 이번에 이제 언론 보도 아직 공식적으로 이제 나온 건 아닌데 언론에서 이제 아마 그 이제 중국 외교부하고 문화여유국이 한국 대사관에 이 전달을 했나 봐요. 이 해제하겠다. 그래서 그런 보도가 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해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예전에도 몇 번 이런 비슷한 뉴스 나왔다가 안 됐었는데 이번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고 또 일본하고 같이 추진되는 것도 긍정적인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시트립이라는 중국 대표 여행 플랫폼에서 요 밑에 보시면 빨간색 요게 이제 한국 코너거든요. 원래 이게 없었어요. 이 특정 코너가 이제 생긴 것도 이 단체 관광을 좀 대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어느 때보다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2017년 그때 사드 이후로 지금 6년 5개월 만에 이제 규제가 풀리는 거라서 정말 오랜만에 6년 5개월이요. 네. 어유. 그래서 막혀 있었던 거죠 사실 그동안 계속. 야, 그러면 움직일만 하네, 그지? 네. 그래서 중국 소비자한테는 어쨌든 큰 호재다. 이게 적혀 있고 근데 중국이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풀어줄까? 속내는 일단 다음 달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어요. 그거 좀 앞두고 일단 대외 관계 좀 개선하겠다. 이런 좀 속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중국의 올해 1분기에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5.3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5.3만 명이요? 1분기에 리오프닝 했는데도 2019년에는 370만 명이 들어갔는데 근데 이해가 안 돼. 5만 3천 명이면은 그거 그냥 출장객들만 해도 그게 그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거의 넘실 텐데. 관광 안 갔다는 거죠. 하게 내 주변에 뭐 미국 가고 일본 간 사람은 많은데 중국 간 사람은 없더라고. 예. 진짜 없어요. 이선엽 장군 한 명밖에 못 봤어. 그분은 저 정벌하러 가셨죠. 이선엽 장군. 네. 진짜 관광 뭐 이렇게 놀러 갔다는 분이 진짜 없네. 그러니까 네. 사회는 정말. 그래서 굉장히 이제 너무 적었는데 이게 또 아시안 게임 앞두고 어쨌든 이제 좀 관광이 늘리겠다라는 또 보고는 아닌가.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가 내수 경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중국이 뭐 실제 수출 수입도 안 좋고 소비자 물가가 지금 마이너스가 날 정도니까 안 좋고 또 거기다가 허베이성 지역에 홍수까지 나가지고 대책을 잘못해서 중국인들의 좀 불만도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표로 보시면 뭐 수출, 수입 모든 지표들이 다 지금 안 좋은 상태로 흘러가고 있어서 뭔가 이제 변하고 돌파군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군요. 근데 과연 얼마나 올까? 근데 2019년 한국에 방문한 중국 방문자 수가 연간 600만 명이 넘었대요. 2019년에 네. 한국의 중국 방문자 수가 그래서 전체 방한 외국인이 1,750만 명이었는데 34%가 되니까 중국인이 제일 비중이 컸죠. 그때 2019년만 해도. 근데 이제 점점 줄었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못 왔는데 일단 올해 상반기에 5개 주요국 방문자 수, 중국인들이 갔던 주요국 방문자 수가 341만 명인데 2019년 기준으로 지금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30%까지 회복이 된다라고 좀 가정을 하면 올해 하반기까지 합쳐서 한 중국인들이 한국에 온다면 181만 명 정도 오지 않을까. 상반기에 한 55만 명 왔대요. 그래서 좀 한 130만 정도가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검증해 볼 수 있냐면은 그 중국의 네이버 같은 게 뭐죠? 중국의 네. 타오바오, 바이두? 바이두. 네. 거기에 이제 검색한 그 검색어 있잖아요. 네. 검색어에 한국의 토속집이라고. 토속집. 저기 광화문 저 서촌 옆에 그 삼계탕 집 있어. 거기를 검색한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보면 이제 단체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가 그걸 알 수 있다더라고. 그래요? 토속집. 내가 한참 뉴스 브리핑 할 때 그걸 했었어. 한참 많이 올 때 있잖아.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내가 한국 가기로 한 거야. 회사에서 2,000명. 그러면 이제 한국 가서 뭐 먹지 막 검색하잖아. 그럼 토속집이라고 그 유명한 삼계탕 집이 있거든. 거기 검색이 순위에 한국 관련 순위에 올라와 있어. 그러면 이제 거기가 단체 관광객 오는 거야. 그 옛날 얘기죠? 한 8년 전 얘기죠. 네, 어쩐지 옛날 얘기. 아니 단체 관광객이 6년 8개월 만에 지금 되는 거니까. 네. 지금 이제 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아 그래? 네. 삼원 가드냐? 그렇다 안 가고. 네. 아 여기다 알았어. 무교동 북옥국. 북옥국제. 아 중국 관광객들이 그 일본인가? 홍대 쪽. 토속집이 아니 토속촌. 토속촌. 네, 홍대 쪽 갈 것 같은데 이제. 토속촌. 하여튼 중국 관광객 뭐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뭐 좀 봐야 되지만 이제 뭐 정부에서도 이제 발표하겠죠. 조만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을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간대요. 5개 국가를. 근데 이제 그 중에 한국이 한 3위 정도 하거든요. 여기 데이터도 나와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 600만 명. 원래 태국은 예전부터 많이 갔고 2등이 일본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돼서 한 180만 명까지는 늘어날 것 같고, 다만 이제 두 가지 변화는 염두에 둘 게 옛날처럼 그 해외여행을 선호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중국인들이 좀 국내 여행을 조금 선호하는 현상이 좀 올해는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과 일본 중에 선택을 하는데 경쟁이 좀 불가피한 게 이제 엔화가 좀 약하다 보니까 조금 한국이 좀 불리한 부분은 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는 조금 변화는 염두에 두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메리츠 증권의 이상은 연구원님이 이제 오늘의 차트라는 이제 제목으로 요새 한국 화장품 기업들 그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 화장품 수출 부진의 탈출구 이런 이제 제목인데 21년 4월 고점으로 계속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계속해서 이렇게 위에 보시면 떨어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반전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근데 그 지표 보시면 미국과 일본은 이렇게 플러스권으로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미국이 37.5%나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서 미국 중심으로 확실히 성장하고 있고, 이 보면 중국 비중이 아직도 높긴 해요. 근데 이게 40% 넘는 수준인데 이게 40%를 깨고 내려왔고 미국과 일본이 이제 10% 벽을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확실히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구조적으로 좀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뉴욕 포스트에서 올해 7월 기준으로 아마존 상위 63개 뷰티 제품 중에 립, 뭐 마스크팩, 선크림 같은 여러 한국 제품이 그 상위에 많이 포진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가성비가 좋고 허브나 알로에, 달팽이 점액 같은 천연 소재를 많이 사용한 달팽이 점액. 달팽이. 그런 것들이 또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스네일 크림. PX에서 인기 짱이잖아요. PX. 그렇지. PX. 네. 맞아. 달팽이 크림. 맞아. 전국으로 다 퍼져나왔어요. 군인들이 엄마, 누나, 뭐 여동생 사주고 그래갖고. 아 근데 왜 그 PX만 해서 팔지 그건? 그 업체가 그냥 군나.
달팽이. 달팽이. 나도 하나 사봤었어. 아 그러세요? 아니 3년 전에 저 오사단장이 내 친구였거든. 거기 위문 갔다가 아이 뭐 좀 없냐 그랬더니 달팽이나 하나 사가라 그래갖고. 달팽이 크림. 베스트셀러입니다 그거는. 네. 야, 이 군대 진짜 많이 좋아졌더라. 그래요? 뭐 어떤? 아니 사단장이잖아. 네. 옛날 우리 군대에서 24분이네. 사단장님이 진짜 하늘처럼 높은 분인 줄 알았는데 내 친구가 이제 사단장인 거야. 그래갖고 내가 야 저 이사단장 이 장군 그 뭐냐 관사에서 어떻게 사니 그랬더니 관사 당번병 제도가 없어졌더라고. 옛날에는 당번병 장군인데? 당번병 없어. 그럼 누가 직접 해먹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전속 부관이 좀 약간 예의 바르내면 사실 그런데 이제 둘이 혼자서 이제 가족하고 떨어져 사는데 전속 부관 있잖아. 중인가 대인가 뭐 있는 중인가 봐. 그랬더니 사장님 오늘 뭐 라면이나 좀 드실래요? 그러면 라면 끓여 먹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오사단이 저 소요산 근처에 있거든. 소요산역.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인가 한 달에 한 번씩 온대요. 그럼 소요산역에 이제 도착할 거 아니야 와이프가. 그럼 옛날에 당연히 2호차가 나가거든. 2호차가 이제 와이프 차야 옛날에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서 데려와야 된다는 거야. 사단장이 직접 가서 소요산역까지 차 몰고 가서 데려와야 된다. 뭐 그러게 원래는 맞는 원래 그게 맞는데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였지. 그래서 야 군대가 많이 민주화 됐네. 그래서 예를 들면 금요일 날 오후에 뭐 봄 여름 이럴 때 있잖아. 야 간부들 저 축구를 한번 하자 그랬다가 소원술이 쓴다는 거야. 쉬는 날? 아니 업무 시간 외에 축구 소집했다고. 원래 업무 시간 이외에 축구 하는 거 아니야? 군대가 많이 완전히 달라졌네. 그때 그 갑질 사건 때문에 당번병 제도 자체가 없었대. 사실 뭐 없는 게 맞는 거지 사실은. 야 옛날에 진짜 별거 다 했는데 그죠. 뭐 애들 과외부터 시작해갖고 부대장은 솔직히 돈 들어갈 게 하나가 없어. 애들이 와서 다 김장 담궈줘. 뭐 중영님 내가 석사학위 논문 내가 써줬잖아. 석사학위 논문까지는 아니다. 리포트. 그러니까. 그냥 동국대 갔었지. 야, 리포트 내러. 정말 중령이 그 정도니 그죠. 뭐 별쯤 되면 뭐.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뭐 또 K-팝 인기 따른 모방 효과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 화장품 수입협회에서도 이제 발표했던 거 보면 한국 화장품이 수입액 기준으로 일본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또 추월한 것도 근데 그게 인기 배경은 역시 이제 가격하고 품질 좋은 거 이게 좀 맞물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리오프닝 이후에도 중국향 매출이 부진해서 좀 화장품 업체들 이게 실적에 대한 좀 의심이 있었는데 이게 미국, 일본 쪽으로 이제 활로가 생기면서 돌파구가 좀 찾아졌기 때문에 화장품도 이런 변화 계속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제 사실 뉴스가 있었죠. 그 SK증권 한동희 연구원님이 이제 자료를 오늘 좀 잠깐 멘트 해주셨는데 네. 하이닉스 그 청주 공장에서 정전이 생겨가지고 어제 잠깐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낸드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청주에. 근데 여기가 꽤 커요. 본사 기준으로 80%나 되고요. 연결 기준 55%. 전 세계 낸드의 9%. 굉장히 이제 큰 공장들인데 다행히 이제 추가 정전 시간이 길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추정 연료에서. 그리고 언론 보도 보니까 이제 피해는 크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만 이게 UPS라고 무정전 전원 장치 요게 어쨌든 이제 모든 설비를 대상으로 하진 않나 봐요. 중요 핵심이죠. 네, 핵심만 근데 하고 있죠. 이게 일부 설비가 멈추면 사실 이게 반도체 잠깐이라도 멈추면은 이게 굉장히 타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복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이슈를 봤을 때는 아마 구형 제품 중심으로 추가 감산 영향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낸드가 지금 업황이 안 좋은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또 어떻게 보면 좋은 뉴스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추가 감산. 그냥 이제 원하지 않는 감산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레거시 중심으로는 아마 영향을 좀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거 아직 확실한 보도는 안 나와서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정전이 잠깐 있었군요.
오히려 또 이 생산 차질이 또 가격 요거에 또 영향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네. 일본 같은데 이제 뭐 키옥시아 이런데 네. 장기 그냥 하루 정도 그냥 전기 꺼지고 이런 지진 나고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옛날에 2014년인가 15년 정확하게 이제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그때 한번 화재 사고 난 적 있어요. 그 하이닉스. 근데 많이들 걱정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이제 급등해 버렸죠. 공급이 줄어버리니까. 오히려. 그래서 진짜 메모리 반도체가 그 후로 굉장히 또 좋아졌어요. 네네네. 아니 근데 진짜 내가 이번에 내가 가끔 이제 역사저널 그날 나가잖아. 아 오늘 말씀이 많으시네요. 네. 30 넘었는데. 예, 근데요. 근데 어젠가 그제 녹화를 했어. 네. 반도체 얘기를 한 거야. 반도체. 삼성 반도체가 어떻게 생겼나. 야, 나 모르는 거 많이 알았네. 삼성 반도체가 삼성 반도체로 만든 거 아니야. 알아? 삼성 반도체로 만든 게 아니라고요? 삼성 반도체라는 게 처음 시작이 창업한 게 아니라니까. 한국 반도체인가 있었잖아요 원래. 한반이라고. 한국 강기동 반도체. 박사. 그 얘기 하시려는 거 설마? 이거 다 아시는 우리 시청자분 다 아시죠? 아, 진짜야? 아이고. 이건희 회장이 사재 낸 것도 알아? 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사재를 냈더라고. 네, 사재 냈죠. 네. 아버지가 돈 안 주니까 자기 돈을 냈다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 그거 알고 있었어? 그 강기동 박사 유명하죠. 아마 그래도 꽤 오래 사셨어요 그분이. 지금은 아마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90대 초반까지도 그 방송 인터뷰도 하고 그러셨어요. 강기동 박사? 네. 하여튼 강기동 박사가 창업한 거를 일이 어려워지니까 이건희 회장이 샀더만 보니까 안암반도체는 따로 있었고요. 네네 따로 있었죠. 네, 여러분 자. 어떻게 알았지 이 자식아. 아 하나 해냈습니다 여러분. 되는 게 없네 뭐. 되는 게 없어. 네, 됐어. 매불쇼에서 했다는데.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그 쿠팡 실적 나와서 이제 잠깐. 쿠팡 실적. 4분기 연속. 네, 그 IBK의 남성현 연구원님이 요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온라인 유통 전년 동월 대비 매출 성장 10%가 지금 안 되잖아요. 여전히 저성장인데 이걸 뛰어넘고 있어요. 매출액이 21%나 증가를 한 7.6조 원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도 1,940억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연속 흑자고 한 번이라도 구매한 고객의 1인당 매출 금액은 269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활성 고객이 1,971만 명 정도. 그러니까 활성이 2천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천만 명 정도. 와. 우리나라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이제 한 번씩은 고객 이제 구매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다 쓴다고. 나 출근할 때 꼭 있어. 쿠팡 그 초록색 초록색 꽃무늬 있고 그거. 쿠팡 프레시. 네, 쿠팡 프레시 맞아요. 뭐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 근데 매일 있어 매일. 그러니까 이게 쿠팡이 맘먹고 많이 사는 사람들 물건 하나씩 빼도 우리 모를 거야 아마. 제가 가끔 그 생각 하거든요. 아니 진짜. 그래서 나의 출근길에 루틴이 뭐냐면 문 열고 그걸 들여다 놓고 나간다 그거야. 와. 뭐 저 이제 요즘 뭐 쓸 일이 거의 없는데 보면 정말 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진짜야. 그리고 이제 이게 계단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집집마다. 그러니까 밑에 제가 이제 원룸이 4개씩 있는 게 한 4층 있거든요. 이렇게 걸어 내려오다 보면 정말 집집 문 앞마다 쿠팡 프레시. 예, 박스가. 야, 그지? 그렇게 사대니. 그러니까. 아, 쿠팡이 그런 면에서는 참 저거는 많이 만들어서 직업은. 응? 쿠팡맨? 네, 쿠팡맨만 해도 얼마야? 그게 몇 명이야? 그렇게 또 사라진 직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디가 사라졌어? 아니 마트 뭐 일하시는 분들 슈퍼마켓. 쿠팡맨만 있지. 쿠팡 우먼 있어? 그 맨은요 그냥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셔야죠. 아니 있을 거 아니 저희 여성분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아 여성이라고 못합니까 그거? 아니 뭐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아니 남자도 오빠의 새벽에 맨날 배송하고 가고 우리 그분들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쿠팡맨 한 번도 못 봤네. 그분들은 안 볼 때만 일하셔요 거의. 이제 쿠팡맨을 진짜 본 적이 없다. 아니 근데 그 쿠팡 물류센터에는
인력도 꽤 있어요. 물류센터는 있는데 네. 배달하시는 분은 그렇게 못 본 것 같아. 그러네요. 저도 뭐 뵌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또 무거운 거 막 들고 올라갈 때 좀 안 맞을 수도 그렇죠. 있겠지. 쿠팡 프렌즈래요 요즘은. 프렌즈야. 원래도 되는 게 없네. 아니 근데 하루 쉬니까 이렇게 방송이 떨어지나. 큰일이다. 한 일주일 쉬고 완전 뭐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아니 하루 쉬었다고. 아니 내가 솔직히 어제 하루에 시장을 안 봤어요. 그랬더니 애플 폭락한 것도 모르고 있었네. 애플 폭락한 것도 모르고 있고. 일이 좀 바빠가지고 여기저기 막 쫓아다녔더니 방송 쉬면 안 되겠다. 쿠팡 하시는 여성분들도 꽤 있는 모양입니다. 있어요? 배달하시는 분들이. 주부분들이 많이 한다네. 부부가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네. 그것도 괜찮겠다. 운전 빨리 하시고 빨리 정리하고 빨리 내려다 놓고 또 올라가시는 동안에 또 나머지 짐 정리하고. 그게 저거야? 그러면 저기 자영업이지? 쿠팡이요? 쿠팡은 보통 저 소속이야? 그러니까 직원이 있고 직원도 있고 직원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쿠팡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도 있고 하는 분들도 지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쿠팡이 이번에 저 택배 서비스도 시작했잖아요. 택배? 네. 이건 하루 쉬어서 모르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형님. 요즘 시장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시켜 먹는 거는 쿠팡이 좋기는 하더라. 배민보다? 우리 집은 쿠팡이 치 먹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우리 집 사람이 그냥 그거 하더라고. 요즘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쿠팡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쿠팡 이츠까지 이렇게 가시는. 그 와우 멤버십 많이들 가입하시잖아요. 그 혜택도 주고. 그러니까. 쿠팡 플레이도 보시고. 그죠. 쿠팡 플레이도 무료죠. 그건 뭐냐니. OTT야? 형님 요즘 저 OTT입니다. OTT.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쿠팡이 좀 센 거를 몇 개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저 월드컵이었나요? 그때 뭐 맞아 무슨 중계했던 것 큰 같아요. 경기 중계를 좀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저 해외 축구 스타랑 뭐 우리 블랙핑크 지수인가 이렇게 뭐 인터뷰 뭐 이런 거를 센 걸 많이 하더라고. 나 이번에 디즈니 처음으로 한번 들어가봤네. 네. 돈 낸 지 벌써 1년 넘은 것 같은데 1년 만에 처음 디즈니만 봤네. 디즈니를 왜 돈 내셨죠? 이성민 그때 디즈니 뭐 하나 있었어. 그래서 디즈니 했고 이성민 씨 나오는 형사록이라고 형사록 2가 나왔어. 네. 그거 본다고 한번 돈값 했네. 재밌어요? 재밌지. 재밌어요. 이성민 씨 팬이잖아. 이성민 씨 연기가 그냥 재벌집 막내 아들 진회장. 그것뿐만 아니라 이성민 씨는 그냥 맞는 캐릭터마다 연기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 이성민 씨 팬이거든. 형사록 2가 나왔는데 원급이야. 원하고 비슷해. 재밌어. 네? 원은 정말 재밌었어요? 원 재밌었지. 원은 이제 이성민 씨 어떤 정신 세계, 정신 이상 막 이런 약간 그런데 포커스를 좀 맞췄다면, 이번엔 이성민 씨의 그 치밀함, 형사록 재밌습니다. 애플 TV는 그 뭐야 그 저기 빠찡코 2 언제 나오는 거야? 그것 때문에 가입해놓고 지금 그 빠찡코 2 기다리다고 해지 안 하고 있는데. 빠찡코가 참 애플 TV였죠. 네. 디즈니가 그러면 저기였나? 그 최민식 씨 나오는. 그래. 디즈니는 저기 뭐야 카지노 때문에 했다가 카지노. 지금 하고 계시고 형사록까지 한 4-5개월 안 받고. 그거는 뭐 그래도 참을만 하지. 그래도 몰아서 봤으니까. 근데 애플 TV는 애플 TV 벌써 1년도 훨씬 넘었는데. 사람들 슬슬 빠져나갈 때 그때 다시 투하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 빠찡코 내가 그 얘기했지. 빠찡코 저자 내가 아는 분이라고. 그 작가분 원작자. 그 뉴저지 살 때 그 장로님 따님이야. 그렇습니까? 이부춘 장로님이라고. 그분 따님이더라고. 근데 사람 이름을 정말 잘 외우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름을 다 외우시지? 같이 낚시도 가고 그랬지. 느낌이 거의 최민식인데 같이 막 낚시도 가고 막 다 하셨죠? 식사도 하시고. 낚시를 엄청 잘하시는 거야 이 양반이. 70대 하여튼 대단한 분이어서 그 지역 사회에서. 이 얘기를 끝까지 지금 듣고 있는 게 너무 자괴감이 든다고. 누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가 그 장로님 얘기를 왜 듣고 있어야 되냐고.
좀 죄송합니다. 예. 점점 하여튼 자기 얘기가 많이 하고 싶으실 나이예요. 네. 예. 아휴, 들어봐요. 얼마나 더 듣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참. 예. 예? 아니, 들으셔봐요. 얼마나 더 드시겠어요. 아유, 참. 자, 네,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해야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좀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점유율도 계속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쿠팡이 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쟁사들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더 소극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더 소극적이고 돈도 아껴야 되고 하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쿠팡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그 풀필먼트라고 이제 셀러분들 이제 배송부터 다 해주는 거죠. 네. 그런 거 하고 와우 멤버십 이제 가입자분들 이제 락인 시키고 이게 또 잘 되고 있고 올해는 그 라이더 사업 쿠팡이츠에 좀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쿠팡이츠 통해서 외식 서비스 뭐 이쪽을 좀 더 전략을 좀 강화한다고 하는데 결국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쿠팡의 경쟁사는 더 이상 온오프라인 쇼핑 업체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것 같아요. 경쟁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그만큼 이제 쿠팡이 좀 무서워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업 가치 평가도 앞으로 계속 달라지지 않겠냐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이사님은 법명이 어떻게 되세요? 법명? 본명이 뭐예요? 본명 뭐 불자야? 아니 아니, 지금 보살님이라고 지금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 많이 잡아먹어도 항상 이 편안한 모습. 너무 보살. 우리도 솔직히 뭐 뻗을 때를 보고 발을 뻗지. 영사 아니면 뭐 하나. 에? 항상 이 웃음, 온화한 미소. 우리 염승보살님. 근데 다른 어디 가도 제가 이런 이제 옆에서 어쨌든 이제 유쾌함을 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디서도 이런 걸 제가 받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좋습니다. 내가 솔직히 뭐 바쁜 염에서 자꾸 내가 매일 그냥 이렇게 시간만 죽이는 줄 알지. 가끔 밥도 사주고 그래. 오늘 내가 밥 사주기로 했어. 점심 사주기로 했어. 맛있는 것 좀 사드리세요. 장어덮밥. 장어덮밥. 이거 일본 말이다. 핫즈마부시. 아하. 꼬리는 반드시 염이사님 드리세요. 근데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한 마리를 다 먹습니까? 덮밥인데? 덮밥 좀 작은 건가요? 그럼 장어가? 그러겠지. 이렇게 큰 이 민물장어 아니고 그 양념된 그 일본 그거죠? 그렇지. 짠가시 막 있는 거? 가시는 없는데? 잔가시 있을걸요? 아니 민물장어 이렇게 구워 먹는 거 말고 구워 먹는 거는 저기잖아. 그건 이제 맛있잖아요. 그거 어디 가봤어? 제가 파주? 저기 쭉 가면 저기 뭐 반구정인가? 반구정? 네. 임진강 반구정? 임진강에 거기 유명하지. 인정입니까? 인정하지. 상 들고 나오잖아 이렇게. 상 이렇게 들고 나온다고. 뭐 제대로 된 데 가니까 또 바로 인정하시네. 상 들고 나오지 이렇게. 네, 그렇죠. 상 통째로. 상 통째로 들고 나오지. 근데 옛날에 안 좋은 추억이 거기 하나 있어가지고. 그렇습니까? 내가 부모님 모시고 자주 갔거든. 네. 거기 진짜 구워 이제 아주머니들이 구워 이렇게 그럼 냄새가 엄청 난다고. 그래서 저기 물김치가 맛있어. 동치미 비슷하게 물김치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이거 뭐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돌아와가지고 조카들 데리고 거기 파준다고 하면 간 거야. 그 집에서 꽤 멀잖아. 네. 한 40분 50분 가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 구워는 아주머니한테 팁을 이렇게 준다고. 네. 잘 구워 달라고 이렇게. 마침 또 보니까 없어 현금이 딱 5,000원짜리였나? 1,000원짜리 3장인가 밖에 없는 거야. 그건 약간 매기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걸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이제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미국에서 5불 팁은 나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줬거든. 근데 반응이 너무 안 좋은 몇 거야. 년도인데 그게? 그게 2008년도. 2008년? 그래서 그분 입장은 나 이해해. 왜냐면 초록색이 아니고 다른 색깔 돈을 받은 적이 거의 없으셨겠지.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약간 좀 느낌이 싸한 그 경험을 한 다음에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 다음부터 안 가고 있잖아. 그 다음부터 영동자 그런가 논현동 저기 어디야? 그렇습니까? 거기 좋지. 거기 하면 갯벌 장어가 따로 있거든. 거기가. 팁 조금 줬다가 아주 박살 났었어.
뭐 멘트는 나쁘지 않으셨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들으면서 아유 이거 좀 하세요. 뭐 이렇게 택시비 하세요. 아니 안 받는다 그랬나? 하여튼 좀 더 좀 심각한 상황이었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그 다음부터는 자 그러면 상처받은 영혼들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우리가 마무리. 그분도 좀 상처받으셨을 수 있어요. 서로 상처받으니까 할 짓이 아니었대. 근데 안 줄래니 미안하게 또 조카들한테 10,000원만 줘봐라 하기도 최신무력. 그거 어디 가게도 없고 벌잖아. 차라리 그냥 장어 한 조각 이렇게 해갖고 아유 한 점 드세요. 요가. 그러면 주인이 뭐라 하지. 그렇죠 아닌가요? 아유 어렵다. 뭐 이렇게 힘들어. 밥 못 먹는데. 자 오늘 점심 하여튼 맛있게 드시고. 네네. 네 우리 영희사님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